네, 아주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한 30분 내외로 저기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도 있고 하지만 제가 좀 몇 개로 나눠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정재수 실장님께서 공공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방비센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일단 그 방사선 비상진료센터에 대한 기능 강화와 임상 연구 연계에 대해서 조민수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가 이제 역량을 계속해서 갖춰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 대응도 중요하지만 또 피폭 환자에 대한 치료 전략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의학원이 갖고 있는 임상 그리고 연구소 방비센터가 갖고 있는 피폭에 대한 진료 기능의 시너지를 내 가지고요. 방사선 피폭 환자를 어떻게 생존시키고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된 또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것 또한도 공공 R&D의 성격을 갖는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분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연구 활동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국가가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방비센터에? 돈 안 주는 겁니까? 인원 안 주는 겁니까? 네,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재난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난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초과하는 수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자원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자원이라고 하는 건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 근데 원자력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 발생 빈도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드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서 피드백하는 과정 중에 부족한 부분이 생겼다고 했을 때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과 훈련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거기서 우리가 현재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이 우리 의학원이 하고 그거 부족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정부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 의학원의 고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난 대비 기관 컴플렉스 예를 들어서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 같은 그 스타도 있는데 이끌어 갈 수 자신 있으신가요? 네. 방사선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원자력의학원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없습니다. 사실이죠. 네. 특히나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선량 평가를 한다든가 내부 오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학원이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 어떤 국제 공인 인증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사선 상해자 진료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학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영균 교수님 발표와 또 우리 이제 원자력의학원의 좀 답변을 좀 연계를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저기 방사선 의학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 최고 기관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박인철 소장님 정말로 그렇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그 답변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세계적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지만 최근 이제 한 5년 동안의 연구 어떤 결과물들을 볼 때 이제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기술 이전 중에 어떤 항목들은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최근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임상 일상 승인을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방암 센터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과정 중에 그 임상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 케이스에서 완전히 완치된 케이스를 발견을 하셨는데 그 환자가 또 어떤 특정 식물 추출물을 드셨고 그 특정
식물 추출물의 핵심 어떤 그 화합물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최근 이제 자체 연구 개발해서 이제 연구비를 지원을 해서 그걸 이제 실용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그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최근 이제 알자뷰라고 하는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이 이제 현재 병원에서 이제 원자력 병원에서 이제 실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수준으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한 지금 싹들이 막 그 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금 어떤 지원책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향후 가까운 미래에 좀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결과물들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아무래도 의학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계시니까 그냥 홍보에 굉장히 열심히신 것 같은데요. 말씀마다 그냥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공공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가 생겼어요. 과기부에서도 참여를 꼭 해야 되게 되는데 과기부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연구소 소장인데 물론 겸직을 하고 있지만 연구소장으로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워서 제가 저기 홍영준 병원장님께 이 도망가시면 안 답변을 되는데 조금 아니 지금 직무 대행이신데 좋아요. 그럼 이제 저 병원장님께 제 생각 넘어가는데요. 일단은 병원장 이것부터 답변하시고 또 네, 질문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과기부가 이거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공공의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공공의료는 자기 그 과기부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과기부 산하 병원으로서의 공공의료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최근에 사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수술용 로봇 다빈치 너무 비싸서 매번 그 저기 계획에서 밀렸어요. 근데 암센터 치고 그런 장비가 없는 데가 없었는데 최근에 산자부를 통해서 큰 이제 연구 과제가 그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국산 그 수술용 로봇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실증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10% 조금 넘는 돈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 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지금 그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다빈치에 필적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하겠지만 다양한 그 응용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과기부 산하 병원이 할 수 있는 공공의료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저희한테 막 뛰어온 어떤 회사는 국산 mRNA 백신을 만드는데 그 초기에 약동학 그 체크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관의 그 아이소톱 핵의학적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왔어요. 그런 거를 지원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우리 기관, 우리 병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기부 입장에서는 볼 때 그 복지부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아까 공익 R&D까지를 겸하는 공공의료의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필수 의료 중에 분만실 이런 거 있는데 저희 분만실 지금 갖출 수가 없거든요. 그게 우리 미션에 맞는다고도 생각 안 하고 외상센터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기부 산하 병원으로서의 우리의 독특한 공공의료 영역이 있을 거고 그런 걸 좀 같이 찾아가는 게 정부하고 또 같이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그 공공의료 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병원장님 저기 과기부에서 평소에 생각 안 했던 질문 다시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예요. 지역 대만 군병원이 지역 주민 진료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이 동북부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또는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검진입니다. 검진. 그 검진 중에 우리가 뭐 비싼 돈 많이 내고 하는 검진이 아니라 공단에서 매년 그 날라오는 그 검진에 만족도가 이 근처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꼼꼼히 내본 건 아닌데 암 전문의들이 가서 내시경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양성 환자를 발견해내는 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녀가신 분들은 꼭 다시 찾아오시고 아까 축사해주신 조경태 의원님도 사실 저희 병원하고 검진센터 때문에 인연이 맺어졌어요. 여기 매번 검진 받으러 오시거든요. 그 만족도가 높아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다는 생각이 있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노원구나 이쪽에 소외계층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구청하고 얘기한 거는 그 외국인 특히 몽골 뭐 이런 외국인 환자 외국인들 분들인데 그 예방 접종이나 이런 혜택을 좀 받기가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구청하고 같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 그래서 좀 그런 노력들이 사랑받는 병원이 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영균 교수님 말씀 중에 하나 질문 뽑아서 병원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희귀 난치병 치료 기술 관심 있으신가요? 그 우리 RI 저기 방사성 동위원소 관련된 부서 연구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소위 신경 내분비 관련해서 그 뭐 잡수암이라고 불린 그런 암들을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찾아내고 또 치료하는 것까지 지금 연구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더라도 말 그대로 희귀 난치성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고민까지 하면 사실 그 주저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 잠시 내려놓고 연구자들 또 의사들이 달라붙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게 좀 그런 거를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제가 이제 원외 전문가들 말씀 중에 질문을 뽑아서 원내 전문가에게 좀 여쭤봤고요. 이 답변을 참고 삼아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이제 저 역순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실장님부터 정재 실장님부터 마무리 발언 3분 이내로. 네. 최근에 이제 그 저희가 9월 1일 날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 노조 사이의 노정 합의를 통해서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에 대한 해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도 뭐 합의문에 내용적으로 담았습니다. 다만 그 이제 착한 적자를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내용이고 복지부가 아마 연말까지 해서 연구를 완료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적절한 대책들을 아마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아마 논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까 뭐 말씀 나눈 중에서도 과기부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저는 과기부가 어쨌든 그 역할과 그 심의위원회의 참여를 통해서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역할 문제들을 좀 더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과 그런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 좀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하고 특히 이제 뭐 과기부 역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심의위원회 이런 이제 지원의 문제에 대한 이제 적절한 해답과 대책들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실제 과기부가 정부 부처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법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역할들에 있다고 봐요. 아까도 이제 방사선 안심 검진센터의 원주지 주민들에 대한 이제 건강 검진이나 방사선 안전에 대한 검사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의학원의 기능과 역할에 의학원 목적 사업에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을 포함시켜 준다거나 혹은 이제 원주지 주민들에 대한 그 방사선 주변 지역 뭐 지원법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뭐 조성되는 기금의 한 20% 정도를 지역 주민들의 그러니까 그 도로 놓고 그 체육관 짓고 이런 거 말고 건강 검진으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사업 그런 이제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돈들이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원자력의학원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서 그들의 이제 건강 관리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공공적 역할들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작업들을 찾아보면 대단히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과기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의학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좀 같이 노력하고 숨어 있는 이제 역할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김영균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공공 R&D 입장에서 보면 그 방사선 의학 기술을 일반 의학학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그런 기술 개발에 좀 원자력의학원이 앞으로 좀 많이 역량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준공에서 이제 가동에 들어간 국가 RI 신약센터의 여러 가지 장비나 인프라들을 또 거기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술들이 다른 의학 분야 또 다른 신약 개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건 의료 분야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력 의학원이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집중 개발할 R&D 프로그램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많이 우리가 대상이 되고 있는 난치병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암을 들 수 있는데요. 암에 대해서 오진을 최소화한 최선의 진단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패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솔루션이 아닐 거고 예를 들어서 환자의 뭐 생활 습관이나 가족력이나 유전자 분석하고 연계해서 최선의 진단법 또 최선의 치료법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R&D 프로그램이 좀 장기적으로 수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치료 후에 이제 후유증과 예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진단, 치료, 예후 관리까지가 원자력 의학원의 어떤 토탈 솔루션을 통해서 네이션와이드한 어떤 그 기술이 개발되고 그게 글로벌라이즈 된다면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그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머리가 막 굉장히 복잡해지고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나백주 교수님부터. 예, 저도 좀 뭐 하여튼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참 좋고 앞으로 또 아까 우리 정 교수장님 말씀처럼 더 많은 논의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까 이제 그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 원장님이 이제 검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참 그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암 검진만 있을까? 다른 지역 그 주민들의 의료 필요는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에 오염된 산모가 있어가지고 분만이나 산전 처치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전문성 축적은 평소에 어디서 쌓아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또 그런 전문성들을 다른 지역 또 다른 병원들의 공공이나 민간 병원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병원의 공공성은 그 병원 단독이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면은 지역의 보건소 또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서울시도 이제 공공의료 정책심의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거기에 원자력병원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원자력병원이 권역 호스피스 센터에 됐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중앙보건병원이 먼저 했었고 원자력병원이 그걸 하는데 호스피스와 관련해서 이 원자력병원이 저는 충분한 리더십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발 더 나가면은 지역 암센터는 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원자력병원이 왜 과학기술부로만 공공의료를 해야 되는지 복지부랑 서울시랑 이 또 노원구랑 도봉구랑 공공의료 할 거 저는 무지하게 진짜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 병원 자체 예산 또 가계부 예산만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도 끌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부 예산도 끌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을 세우고 그러려면은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필요를 분석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중입자 가속기 지금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서 지금 한다고 서울대병원 이렇게 가 있지만은 아니 지금 일본은 지금 그게 7개인가 되더라고요. 지역별로. 서울은 지금 저기 세브란스 병원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이 아까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가장 중요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중립자 가속기와 관련된 부분들이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저 오다가 보니까 이 앞에 굉장히 더지가 넓고 세브란스 병원은 그 뒤에 산 밑에 깎아가지고 그 사이클로트론 설치하고 뭐 이런다는데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이슈가 큰 거고 뭐 여기서 그거를 뭐 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공공 의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지역과 어떤 친화성을 가져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공공 의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많이 이제 발언에 좀 책임지시고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저 아까 조민수 부장님 엄청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무리 발언. 네, 원자력 시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의학원은 방사선 비상의료지원본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법적 기능입니다. 이거 재난 의료를 담당한다는 거는 공공 의료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이런 공공 의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또 우리 의학원 직원들의 또 관심을 가지고 교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표 원장님. 예, 저희가 한국 원자력 의학원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원자력 병원은 걸핏하면 한 번씩 그 명칭에 대해서 시비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원자력 병원이 도대체 뭐냐? 그 좀 이상하다. 이름 바꿔라. 물론 뭐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논의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 원자력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방사선이겠지만 과거의 역사와 우리의 미션과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원자력 병원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일반 분들에게도 그 원자력 병원 하면 방사선 의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병원, 특수 목적의 공공병원 이런 것들이 좀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자력 병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철 소장님 마무리 발언. 예, 뻔한 이제 정치적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사선 의학 기술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김용균 교수님께서 많은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 부탁하신 그런 어떤 토탈 솔루션이 여기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 할 거다라고 다짐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산학연병의 이제 방사선 의학 기술이 이제 이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메카가 될 거다라는 어떤 다짐 또 한 번 또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바이오 헬스의 이제 메카가 한국원자력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노원 주민들에게 어쨌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노원구에 위치했다는 어떤 자부심도 좀 드리고 싶고 또 국가적으로도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다 이런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이 공공의료와 공익 R&D를 위한 방사선 의학 포럼을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제 지금 마음속에 이제 남아 있는 단 하나의 그 키워드라고나 할까요? 이 특수 목적 공공병원이 이 공익 의료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 과기부는 아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원자력의학원 모든 식구들이 또 국민들한테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 사진이라도 한번 찍읍시다. 좀.